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일본 자민당이 그 다카이치라고 좀 마주하면 있잖아요. 약간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좀 더 과격해지는 것 같더만 그 다카이치 총리가 한번 중국에 시비를 걸고 하여튼 자기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스타일의 정치 도박이 성공을 했어요. 민심을 잘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다카이치가 이번에 사실은 그 총리는 자신이 있으면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선거 새로 하자 할 수 있어요. 한국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일본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래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승리를 못하면 그냥 내각이 자기뿐만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돼요. 정치 도박인 거죠. 만약 이번처럼 이기게 되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력을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수순으로 처음에 대만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중국을 끌고 중국이 뭐 보복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면서 지금 어떤 면을 부각시켰냐면 중국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대만 문제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대만의 영토 100km 밖에 일본의 영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 영토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중국이 오버해가지고 우리를 타겟팅해서 공격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처음에 모양새를 만들었던 거죠. 그냥 중국이 막 보복하고 하니까 봐라 내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 도와준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이 힘들지 않냐. 이럴 때 똘똘 뭉쳐야 된다. 단체로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해산 가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명당하고 뭐 하고 있어가지고 연정 상태였어요. 자민당이. 그런데 같이 했던 공명당이 이미 얼마 전에 떨어져 나가면서 막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하니까 알아? 잘 됐다. 이참에 정치적인 술수가 좋았던 거죠. 이참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갖고 승부수를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해산하고 새로 하자 했는데 어라? 사람들이 예상한 거 이상으로 압승이 났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때 일본에서 방송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정도로 나올 줄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다카이치 본인도 자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과반 아니 넣어버렸으니까. 일본에 그 누구도 이런 정도의 압승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다카이치 본인도 본인도 한 70, 예를 들어 한 70점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100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100점, 110점이 나와버린 거죠. 자, 다카이치가 도박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만, 다카이치는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민당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 자신의 개인적인 소신, 자신의 개인적인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다카이치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베였거든요. 아베. 총 맞아 죽은 아베. 그 아베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고 아베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고 아베를 자신의 롤 모델로 하고 있는데 아베 시대보다 더 잘 나가는 지금 현재가 됐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적어놨지요. 다카이치의 도박이 승리할 거냐 아니냐. 자, 아시아에서 준비되고 있는 파괴와 변화,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그대로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큰 여러 가지 변곡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을 반드시 겪어야 상류층과 하류층, 뭐 그냥 저는 뭐 어쨌든 이름이 그냥 상류층, 하류층이나 이건 부자와 가난한 이렇게 한 그 표현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시대에 맞춰갈 사람과 뒤처질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게 앞으로 10년 정도의 기간인데 이 기간 안에 있어서 역시 사람이 나와야 되구나. 사람이 나와서 그 사건을 저질러야 되구나. 그 일본에서 앞에 있는 고이즈미 같은 경우는 그 고이즈미 앞에 누구였죠? 그 뭐 리버리안도 한 놈 있었잖아요. 걔가 안 돼가지고 다카이치가 된 거였는데 다카이치가 왜냐면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일본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시아의 전쟁 대전쟁이 나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여야 뭘 시작을 하거든요. 불을 붙여 시작하는데 누가 불을 붙이나 어떻게 누가 불 붙이나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심상찮더만은 불을 붙였잖아요. 자,
다카이치가 된 이유가 뭐냐? 이유라기보다 문제가 뭐냐는 거죠, 문제. 자, 나와 있거든요. 자, 자민당이 316석이랍니다. 예,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니케이 지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주식 우리나라에서 너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이유가 사실 특별히 없는데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도 오르고 엔화가 또 지금 흔들거리고, 엔화는 자꾸 내려가고 싶은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걸 지금 못 맞춘 거죠. 근데 거기다 더 문제는 여러분들 투자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 국채 금리는 낮게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하면 일본이 뭡니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장기 국채나 이게 올라가면 뭡니까? 월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가만 올라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현실이잖아요. 일본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더해요. 한국보다 더해요. 그러다가 다카이치가 불을 질렀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대만 문제를 직격탄으로 건드렸잖아요. 중국이 되는. 그래서 중국이 뭐 압박을 가하니까 몰라 뭐 내 알아서 할게 뭐 안 하겠다 팬더 가져가라 뭐 히토류 알았다 뭐 반도체 알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카이치 사내가 선거에서 361표를 얻어가지고 과반수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다카이치가 했던 게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강한 일본. 일본을 강하게 만들자. 마하고 똑같이 이제 강한 일본을 만들자. 이제 경제적으로든 뭐든 이제 주체력을 가져야 된다. 사실은요. 다카이치가 계속 자민당에 계속 여론을 했던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얘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평화헌법. 평화헌법에서는 이미 이제 일본이 죄송합니다. 2차 대전 때 패망을 하고 나서부터 평화헌법을 만들었죠. 일본은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는 군대, 자기 나라를 누군가 침범했을 때 지키는 군대 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위대잖아요. 스스로를 지키는 군대. 수비적인 군대지 공격적인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은 군비 정강이나 모든 게 제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수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병수도 적어요.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간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고 싶어 했어요. 옛날 아베 때도 그렇고 이걸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바꾸고 싶어 하는데 주변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죠. 제일 반대 누가 합니까?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도 뭐 그다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미직을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는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가 되면서 평화헌법 굳이 뭐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냐가 된 거고요. 중국은 너 손대면 안 돼. 한국도 마찬가지야. 일본으로부터 한국은 35년은 지배를 받았고 지배를 받으면서 강탈 수탈을 다 당했잖아요. 중국도 침략 얼마나 받았습니까? 난징 대학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매번 했던 게 뭐냐, 강한 일본, 스트롱, 재팬을 만들려고 다카이치가 구호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광, 버블 시대의 영광을 구현하겠다. 일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디에 먹혔냐 하면 지금 20대들이나 40대들, 그 중간층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MZ세대나 그 밀레니엄 세대 있잖아요. 80년대부터 한마디로 버블 경제의 끝자락에서 버블 경제의 고통을 실제로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 겪었던 시대가 바로 40대들입니다. 일본이 잘 나가던 끝자락에 나가지고 이제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 데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됐는데 자기들 앞서 나가는 거 뭐 하나를 봤지요. 진보라는 개념으로 앞서 나간 데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 망한 걸 지켜봤잖아요. 유럽이 망한 걸 지켜보면서 뭘 느끼냐면
유럽이 특히 스웨덴, 프랑스 이런데 독일 엉망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을 함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일본도 사실은 베트남 이런 데서 외노자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일본도 가보면요. 험한 일은 다들 다 합니다. 라면집 가도요. 실제 사초 사장만 일본 사람이고 대부분 뭔지 아세요? 외국 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나가 후쿠오카 유명한 라면집에 가보면요. 국적이 다 달라요. 물어보니까 나이지리아, 네팔, 또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있고 또 하나 뭐 되더라. 하여튼 동아시아 있고 막 중국 있고 안에 일하는 사초 한 명 빼고 다 외국인이니까 다 달라. 국적이 다 달라요. 정말로 우리보다 더해요. 이게 일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복지는 다 누리고 자기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경제력을 물론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험한 일을 하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경제력의 일부분을 가져서 외국으로 가져가잖아요. 이게 대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억지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일본은 이제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번에 젊은 층 지지율이 20대부터 40대까지가 거의 80%, 70% 나왔어요. 엄청나죠? 우리도 사실 그랬잖아요. 성렬이 때 성렬이를 찍었던 20대들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근데 아직 걔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근데 이 성렬이 때 성렬이를 찍은 20대 남자들이 대부분 뭐냐 여가부 폐지하고 군대 문제 해결한다니까 우르르 찍었는데 우리도 지금 20대, 30대들은 비율이 다릅니다. 여자들은 진보 개념이라서 저쪽이 많고요. 민주당이 많고, 남자들은. 나는 20대들이 왜 보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생각이 없어서 보수가 됐을 거예요. 판단을 못해서. 일본이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우익이 좋아서, 보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나쁘니까 차악을 선택한 건데, 판단력이 미스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민중들, 어리석은 국민들을 다카이치는 정확하게 봤던 겁니다. 얘들을 끌고 오려면 뭐냐. 현실적인 거 딱 건드리면 된다. 자, 현실적인 게 뭡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임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매달 내려가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늘 가난한, 그러니까 지금 40대, 30대, 20대들은 늘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기본 일반 공기업의 기본 월급이 한국보다 적거든요. 한국이 더 많이 받아요. 한국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못한 놈들이, 저 무식한 놈들이 일본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거의 3배가 2배를 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외국을 보다 보면 이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잡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나라는 지도자는 싫다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싫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다카이치가 뭐랬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바꾸겠습니다. 공약 하나 알려드릴게요. 2년 동안 식료품 소비세 안 받겠다. 안 올리겠다. 그러니까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안 올리니까 식료품 값이 물가를 잡겠다 이런 거.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안 잡겠다. 그리고 휘발유세 내려주겠다. 휘발유세 어떻게 내리지? 알아서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을 짜 눌러서 어떻게든 휘발유세를 내려서 사람들이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석유값을 내리겠다. 유가를 내리겠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누리는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득을 누리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돈 필요한 사람들이 다카이치에 표를 던진 거예요. 이번에.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먹힌 거거든요. 이게 먹힌 거예요. 우민정책,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래주는 정책. 100% 먹힌 거예요. 자, 이게 될 것 같으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정치하는 데는 정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니케이 지수가 지금 57,000원 돌파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토픽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지금 96년 이후로 최대 올라가 있고,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는 27년대 고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하니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시장은 뭔가 오르는 것 같은데 와 좋다 했는데 사실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니분 불법가 심해졌거든요. 실제로 비니분 불법가 심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카이치가 돈을 풀 거라 했는데 돈을 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무슨 돈을 풀겠다 하냐면 달러 외환 보유고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그걸 풀겠다는 겁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풀어서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겁니다. 일본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겠다니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좋죠. 와, 돈 들어오네, 돈 들어오네. 그 돈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거 똑같아요. 국민연금에서 방어하는 거 똑같아요. 주가 임의로 부양시킨 거하고. 주가 이거 지금 한국이, 제가 이재명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 올리는 거. 미친 짓이라고. 다 망하게 할 거라고, 나중에. 지금 삼성 주식 사는 사람도 와, 좋다. 이재명 박수 치는데, 다른 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까지 저금리가 초저금리였고 했기 때문에 그거로 경제가 기업들이 계속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올라가면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전부 다 고금리가 돼 있잖아요. 일본만 낮았는데 같이 올라가면 이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한다? 그러면 없는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일본이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풀어주겠다.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다카이치 개인의 위상이나 개인은 올라가고 자민당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본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일본은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했냐면 이랬습니다.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다카이치가 막 미국하고 친교를 맺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다카이치 쉽게 시켜줬어요. 와, 잘한다. 일본 잘 나온다. 우리는 변함없다. 일본 지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싸우도 봐라. 일본은 우리 편이다. 자, 정치적으로는 됐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일본이 외환 보유고를 풀고 경제를 풀려고 할 때 그러려고 하면 엔화가 내려가서 엔화 가치를 내리려고 하는데 베센트가 바로 태클 딱 걸었어요. 이제 엔화가 한 160일까지 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엔화가 1월 중순인가 선거 전에 160일에 150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뉴욕에서 미국 연준이 뉴욕 정시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환율 손봐라 된 거예요. 엔저가 더 못 내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두 가지 행동하잖아요. 네가 좋아, 일본 잘해. 근데 허가하지 마. 그러니까 일본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돈을 풀고 싶어요. 돈을 풀고 싶어서 돈을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근데 미국은 엔저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싸우겠지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를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자, 엔화가 떠가 있는데 이 엔화 떠 있는 것이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진행할 겁니다. 다카이치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평화헌법 개정안 들어가면서 방위비 지출하고 해가지고 일본의 내수를 진작시킬 겁니다. 일본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증액시키고 이미 부동산은 이미 끝났잖아요. 미국은 일본은 안 돼.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거 왜 어디에 돈을 풀어야 되냐고요.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국가에서 이 돈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려면 뭔가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반도체 그 외 다른 건 안 되고 있잖아요. 방위산업. 방위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간 산업입니다. 방위산업 하려면 일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이번에 들고 나왔던 그겁니다. 방위비를 올리겠다.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안. 방위비 확대한다 했거든요. 요 공약이 있어요.
웃긴 게 복지 예산은 확대한다는 말을 안 하고 방위비만 확대한다 했어. 방위비를 확대하려고 하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방송 나오는 게 평화 자꾸 개정 이 문제를 이제 이슈화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자기들도 자위권을 스스로 가지고 이제 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외부로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언제든 우리는 지금까지는 참아왔는데 이제 못 참겠다. 우리도 여차하면 주변국 상황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위대는 출동할 수 없습니다. 본토가 침범받지 않으면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화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나면 하겠다는 겁니다. 독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자기 거라고 하면 계속 우리를 이제는 지금과 다른 스타일로 건드릴 거라고요. 뭐냐? 일본이 제일 먼저 건드리고 싶은 환경이 중국이거든요. 희한하게 지금 대전쟁의 준비가 하나 착착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정말 무서운 준비를 하고 있구나. 참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이재명은 뭣도 모르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저거만 끝나고 나면 신경 쓸 거고 중국은 이미 시진핑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뭔가 자기의 야욕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과연 뭘 생각할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주 걱정입니다. 걱정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뭘 하지 사실 이 걱정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위험이나 위기가 밖에서 닥쳐오고 있는데 전혀 못 느끼고 있죠. 보통 그래도 당하죠. 그래서 전쟁이나 뭐 이럴 때도 그런 어떤 승리라고 하는 것이 승리와 패배가 아니라 한끗에서 깔리는 겁니다. 자민당의 압승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아니요. 우리하고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날 대전쟁을 빌드업을 잘 하고 있구나. 전쟁이 왜 나냐고요. 전쟁이 나야 빈부격차가 확실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야 전쟁이 나면 세계 질서들이 바뀌어왔잖아요.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지형이 바뀌어왔잖아요. 그죠? 1차 대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왕정국가, 유럽이나 왕정국가 이런 게 거의 다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국가의 개념이 잡혔잖아요. 현대적인 국가의 개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 모든 것이 국가의 개념으로 다 잡히면서 뭐가 됐습니까? 냉전 체제라는 게 생겼잖아요. 세계가 반으로 딱 갈렸잖아요. 공산주의 반, 민주주의 반, 자본주의 반, 공산주의 반, 사회주의 반, 민주주의 반 이렇게 반 딱 나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쟁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국지적인 내전을 통해 가지고 소련은 자체적으로 와다닥 무너져 버렸고 그래 러시아 나왔고 그 다음 쭉 지금 예를 본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전쟁도 거치고 다 거치면서 지금쯤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보세요. 전쟁 끝났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미국 플러스 우크라이나 플러스 유럽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 혼자 대단하게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란 플러스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한 군데 남은 거 아시아에 진행 나야 되는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엮여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엮여 들어가야 되냐? 전쟁이 나야 대파멸이 나고 대파멸이 나야 새로운 체제가 생기고 새로운 체제가 생겨야 새로운 문명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전쟁은 참혹하지 않나요? 참혹하지만 그 참혹함 속에서 번영과 발전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을 거치고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나서 전쟁이 잠시 지금 휴전입니다. 끝나지 않고 멈춘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똘똘 뭉쳐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지금 OECD 국가까지 왔잖아요. 자, 이제 이 OECD 국가 왔는데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고 나이별로 나눠져 있고 젠더별로 나눠져 있고 복잡합니다. 지금도 이재명이 중국과 뭐 했니 뭐 북한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정말 무식한 애들 너무 많아요. 전환기를 그냥 날뛰는 거 보면 모두 강성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다 잘하고 있어요.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전쟁의 준비가 차곡차곡 되고 있구나. 다카이치가 저렇게 하구나.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참 재밌다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오. 예.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문제가 아니니까. 예. 다카이치 이번에 다카이치가 일본에서 중의원을 저렇게 꽉 잡으면서 이제 대전쟁이 차곡차곡 시작되고 있다.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 빌드업 잘 됐다. 역시 하늘이 하는 바는 잘 돌아갑니다. 정말 멋져요.